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1.19%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5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난 한번 9월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차분히 지금 시장을 제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9월 올 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올 1월 달에 정확히 제가 이때 방송에서 시장은 완벽히 상승 흐름으로 턴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뭐 하락 추세는 좀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121선 돌파 후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이때조차도 시장은 아직도 하락세고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 관점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승세를 지속을 했고요. 그러다가 여기 딱 보시면 통통통통통 튕기면서 이렇게 가줘야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는 건데, 9월 12일, 13일쯤 방송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9월 12일 방송이었습니다. 주도 섹터 다 무너지네요. 시장 당분간 관망합시다 라고 제가 썸네일 제목을 달았고, 요날 방송에서 제가 했던 멘트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2023년 들어서 정말 처음으로 상승세에 대한 조금 어떤 그런 걱정이 든다. 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23년 중간중간에 이런 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 유지 관점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계속해서 맞아 들어갔죠. 근데 가장 처음으로 제가 이 상승 추세 유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23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될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날 방송이었습니다. 9월 12일.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꺾이고 말았죠. 그렇게 이제 지독한 시장이 하락을 좀 겪고 나서 다시 시장 여기서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때 이제 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뭐 한 800부터는 뭐 여기서 시장이 다시 여기 이 저점 23년 1월에 만들어놨던 이 쌍바닥의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시장이 다시 뭐 보러 간다, 뭐 요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800이든 뭐 750이든 아무튼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장은 바닥을 잡을 거고, 그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로 저는 신용잔고의 16조 초반 혹은 뭐 많이 가면 한 15조대의 진입, 그러니까 16조 뭐 한 중반까지도 괜찮다. 어찌됐건 16조까지만 좀 보면 시장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6조 때 진입하고요. 시장 바닥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요거는 제 방송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좌우지간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썸네일에 이렇게 다 남기잖아요. 10월 29일 방송이었네요. 신용잔고 땡땡조에서는 반등 확률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땡땡이 16조였습니다. 그래서 16조 진입하면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16조 찍히자마자 귀신같이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가 나왔고, 돌파 나오고 이렇게 시장은 절대 못 간다. 돌파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시 21선까지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1월은 크게 기대하지 말자. 좀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뭔가 좀 매물 소화하는 기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11월에 이 시장의 추세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급락했던 추세를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수라는 것은 뭐 테마주 잡주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은 답답하지만 매물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고, 우리는 12월 달에 뭔가 기회의 장 혹은 뭐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음을 잘 대비하자라는 멘트를 계속해서 최근에 제가 시황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양봉이 나왔던 이 고점을 넘기는 순간
굉장히 답답했던 흐름에서 조금은 그래도 시원한 흐름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빼기보다는 가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섹터 애들이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시장이 여기서 간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로봇 정도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죽이고 다른 섹터로 시장을 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 하면 지금 아직도 마땅한 애들이 없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조금 뭐 그럴 만한 호재 모멘텀이 없죠. 이 섹터를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재료 호재가 필요한데 뭐 제약바이오 좀 그렇죠. 그렇다고 뭐 게임 뭐 엔터 뭐 이쪽이 끌고 가기에도 호재가 없고 파이가 너무 작고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뭐 로봇 AI 이쪽에서 다시 반등을 시키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뭐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무튼 최근 방송에서는 시황을 지속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답답하게 변동성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꾸역꾸역 저점은 계속 높이잖아요.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이탈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구간 121선을 넘겨야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 좀 나왔고요. 이게 또 장이 끝나고 나왔어요. 6시 뭐 7시 다 돼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랑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현대차라는 뭔가 좀 명확한 삼각 편대가 딱 이루어지는 느낌이고 최근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뭔가 좀 수상하다는 느낌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계속해서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흐름이 깨지는 게 아니라 올라탔잖아요. 21선 올라타고 계속해서 뭔가 양봉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포스코 그룹 주는 흐름이 명확하게 좀 깨지는 흐름이었고 그래서 에코프로 애들이 한 번은 또 이렇게 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좀 호재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오전장은요 그냥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비롯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이 뭐 거의 몰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일단 너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일단은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회원님들도 제가 에코프로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에코프로 BM이 이날 양봉을 좀 뽑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에코프로를 샀어요. 왜냐하면 항상 BM이 지수를 땡기려고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뒤따라서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은 에코프로가 BM보다 항상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대장으로 바뀌는 모습이 있었어서 에코프로를 저희는 이제 좀 샀습니다. 요 구간 안에서.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데 어찌됐건 호재가 좀 나아졌고요. 내일은 이제 뭐 BM이 대장을 확률이 좀 높겠죠. 최근에 3일 동안 에코프로 BM이 훨씬 뭔가 좀 수급적인 면이나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관전 포인트는 일단은 갭이 얼마나 뜨느냐. 약간 좀 공매도 이벤트 금지로 미친 광기를 보여줬었던 11월 6일에 이런 모습이 내일 뭐 혹시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갭이 얼마나 뜨는지 2번 갭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어떤 광기의 양봉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갭만 높게 띄우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건지 요 뭐 어떤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갭이 얼마나 떴을 때 어떻게 내가 좀 접근을 해야겠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에코프로를 들고 있으니까 어떤 매도에 대한 고민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가 이제 없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흥분해서 뭐 이렇게 막 시가에 뭐 이제 진입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지켜보다가 얘네들이 움직임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면서
뭐 매수 타이밍을 계획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뭐 갭 띄우고 살짝 오르는 척 하다가 뭐 갭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오는지, 뭐 갭 띄우고 뭐 오른 척 하다가 음봉이 나오다가 뭐 장중에 또 돌아 나가면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갭 띄우고 진짜 음봉만 이렇게 맞고 죽였다가 밑에서 다시 뭐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갈 수도 있고요. 시나리오는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갭 띄우고 흔들다가 정말 뭐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좀 세우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게 되면서 최근에 강했던 에코프로 머티가 뭐 같이 가주는지, 여기서 금요일 날 꽤 잘 버텼죠. 저는 그러니까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렇게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종가상 5일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 투매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 잘 안 나오고 굉장히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가려나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그룹주 BM이랑 에코프로랑 같이 가주는지, 아니면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머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죽어버리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해서 이렇게 놓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종목이라서 뭐 혹시라도 얘가 갑자기 뭐 가볍게 움직이면서 대장으로 치고 나가서 뭐 상한가를 가버리는지, 이런 부분들 저도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좀 많이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만 움직이는지, 아니면 얘네가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포스코 그룹주들도 같이 흐름을 돌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2차전지 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막 들어오는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만의 어떤 호재로 인식되면서 얘네들만 더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체크해야 될 게, 내일은 뭐 오전장에 뭐 솔직히 다른 거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네들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는 제가 요날 이제 방송에서 덕성 우선주가 지금 6연상을 갔는데요. 여기서 더 오르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금요일 날 고점이 나올 거고 투매도 나올 거다. 근데 보통 이런 정도의 급등주의 첫 투매는요, 적어도 그러니까 3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적어도 10%, 정말 많으면은 뭐 20% 혹은 30%까지도 반등이 나오니까 3일선 근처에서 트레이딩의 어떤 영역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멘트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어때요? 이게 이제 제가 분봉상 설정해 놓은 3분봉입니다. 근데 오전에 요 3일선 근처에서, 3분봉이 아니라 분봉에서 설정해 놓은 3일선인데요. 오전에 여기 근처에서 17%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여기가 3일선이 딱 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25% 반등 나왔습니다. 25%. 그러니까 오전에 17% 한번, 오후에 25%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대충 어떻게 매매해도 사실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에 몇 번 시장에서 사실은 오지 않는 기회거든요. 이런 첫 투매 자리들. 그래서 금요일날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뭐 5일선 또 올라오면 앞으로 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뭐 한두 번 정도의 더 변동성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덕성 우선주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이제 반등을 노리는 매매로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와중에 대상 홀딩스가 대장으로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덕성 우선주가 6연상을 갔는데요. 대상 홀딩스가 지금 5연상을 갔으니까, 덕성 우선주가 최고 대장이었으니까 6연상, 대상홀딩스가 어찌됐건 대장으로 바뀌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는 얘가 지금 2등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한 5연상쯤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내일 고점 가능성. 근데 대상홀딩스도 금요일날 덕성 우선주랑 똑같이 반등 정말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오전에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가 이거 개파락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샀으면 그냥 눈 감았다 떴는데 23% 반등 나온 겁니다. 고점까지는 28%.
어마어마했죠. 오후에 여기 툼에도 한 15%, 17% 반등 나왔고 그런 다음에 상한가 안착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또 내일이나 뭐 화요일 많으면 길게 봤을 때 화요일쯤에서 뭐 고점 만들고 툼에 나오면 또 한두 번 정도는 먹을 거리를 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한동훈 테마의 인맥주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다음 생각해 볼 포인트는 하나죠. 인맥주에서 이제 뭘로 옮겨가요? 정책주로 수급이 이동하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인맥주 이제 당분간 쳐다보지 말고 정책주를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일단 오픈롤이 지금으로서는 대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많이 또 오른 것 같진 않죠.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얘네들이랑 뭐 덕성이랑 대상홀딩스 죽으면서 좀 같이 죽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의 움직임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동훈 테마 정책주의 원픽은 이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저출산 정도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 관련주에서는 오픈롤이랑 인스웨이브, 저출산 쪽에서는 꿈비랑 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요런 정도 애들 놓고 정책주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빠르게 딱 눈치채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테마의 인맥주가 어느 정도 만약에 단기 고점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 했을 때 최근에 이준석, 이낙연 쪽에서 신당 찬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이준석, 이낙연은 사실 한동훈에 비하면 혹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더 강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동훈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도 혹시 움직였을 때 한 번, 두 번 먹을 거리는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관련주 중에는 뭐 넥스타이가 여기서 이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와주는지 추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남선 알미늄 형제들도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정도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테마주는 지금 뭐 한동훈 테마주, 정치 테마주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STO 관련주고요. 얘네가 좀 심상치 않네요. 움직이는 게. 얘네들이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였을 때요. 적당히 움직이다가 죽지 않고 대차게 한번 시세를 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런 정도의 힘은 보여주고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갤럭시아 SM이랑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순환매 돌고 있죠. 대장 역할이 조금씩 바뀌면서 얘도 보시면 한번 움직임 나오면 되게 멋있게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10,000원 돌파, 12,000원 정도까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갤럭시아 형제들이 이제 뭐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뭐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이쪽으로 이제 또 대장이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야 되겠죠. 저는 STO는 재료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지속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쪽도 이제 에코프로가 만약에 뭐 갭두고 막 음봉만 맞지 않고 수급이 좀 살아나면 뭐 전고체 배터리 쪽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으니까요. 2차 전지 좀 이제 뭐 중소형주들도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농화성이랑 뭐 레몬은 좀 환기 종목이기도 하고요. 움직임이 좀 사실 얘는 많이 더러워서 지금 뭐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 뭐 CIS 그다음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같이 보면서 움직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저희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